창원의 애물단지가 된 진해 웅동일지구 개발 사업, 최근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해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5폐수가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게 결정되면서 어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가 가장 비싼데요. 통행료 인하가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약으로 거론됐지만 현실화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글로벌 악재가 지속되면서 경남 무역 상황이 석 달째 좋지 않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3년 전부터 낙동강 하구뚝이 일부 개방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민물장어와 각종 어류들이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동 첨단산업단지의 폐수가 이곳으로 방류되는 게 결정되면서 어민들의 근심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폐수를 정화해서 버릴 수는 있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이 심한 낙동강에 5폐수를 더 방류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20년째 낙동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65살 장종익 씨. 최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김해 대동 첨단 산업단지의 5폐수가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게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기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쉽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폐수가 온다 하면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죠. 어민들은 폐수 처리 시설이 들어선 곳이 낙동강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또 이곳의 어패류가 오염되면 어민들도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폐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설사 고기가 몇 마리 산다 손치더라도 그 고기를 누가 사 먹겠어요? 환경단체도 더 이상 낙동강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5폐수는 낙동강 어패류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의 수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녹조 문제도 겪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대동 일반 첨단 산업단지에 5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민들한테는 아예 이제 조업을 하지 말라는. 김해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5폐수 방류 기준과 양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김해 대동 첨단 산업단지는 빠르면 오는 20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인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은 200여 명.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김해 씨의 충분한 소통과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복합 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진해 웅동 일지구 개발 사업. 하지만 골프장 외에 숙박, 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는데요. 최근 경남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지구입니다. 지난 200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복합 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숲을만 무성합니다. 웅동 일지구는 사업 시행자와 민간 사업자,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골프장 시설을 제외하고 20년 가까이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웅동 일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중간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생계대책 부지를 사업 범위에서 제외, 잔여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창원시는 크게 이제 어떤 민간 사업자하고의 논의해서 좋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특별히 반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와 같은 기관별 입장 차이를 조율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중재안 제시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으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 시행자 해지나 민간 사업자 협약 해지 등의 극약 처방을 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운전자라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이용하면서 통행료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행료 인하를 두고 매번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화는 하세월입니다. 이에 지역에서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마산하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마창대교입니다. 길이 1.7km의 대교로 기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단 10여 분이 절약됩니다. 이에 따른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 거가대교도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km의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만원입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 두 대교를 1km당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마창대교는 1,470원, 거가대교는 1,250원입니다. 부산의 강안대교는 1km당 134원인데 무려 10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같은 민자도로에다 비싼 통행료라는 인천대교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1km당 257원으로 약 6배 정도 차이납니다.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 큰 안 바쁘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2,500원이 솔직히 우리가 2,000원이라면 그래 큰 것도 아닌데 또 우리 심리라는 게 있다니까 보면 보통 저리 다 돌아갑니다. 요리 안 하고. 이런 상황 속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문제는 계속돼 제기되고 있는 상황. 통행료 인하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지역 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현실화가 되기까진 하세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경남도지사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공약을 두고 언제, 어떻게, 얼마를 인하할 것인지조차 제시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정부 예산안 편성도 배제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도 실제적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께 공개하는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행료 인하를 두고 계속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통행료 인하 방안을 두고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글로벌 악재가 지속되면서 경남 무역 상황이 석 달째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동향 경제 돋보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계 역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기업들이 어렵다는 게 말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무역 수지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취업자 수도 감소세입니다. 창원 세관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8월 경상남도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무역 수지는 6억 4,900만 달러 적자인데 월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인 건 22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원인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수출은 8월보다 2.2% 줄었고 수입은 96.3%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 봐도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수입이 96.3%가 늘었다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수치입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이 유별나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 폭등을 들 수 있습니다. 8월 연료 수입은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지난해 8월보다 무려 380% 가까이 증가해서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8월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 부품은 7월에 소폭 줄었다가 완성차 판매와 생산 확대로 인해서 17% 정도 증가했고 철강 제품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표 수출 품목인 선박은 26.4%나 대폭 감소를 했고 전기전자 제품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가전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로 인해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기계류 또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취업자 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은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네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남 고용 동향을 보면 경남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174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000명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6월부터 나타났는데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176만 8,000명이었는데 6월에 1,000명, 7월에 14,000명, 8월에 13,000명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산업계 또 구인구직 시장의 경직이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갈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말에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신항을 방문해서 무역 수지 5달 연속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전략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역대 최대 규모인 350조 원대의 무역 금융 지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 여파로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남도에도 경기 회복세의 새 바람을 기대합니다. 네,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곧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된다는 정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현 상황 극복에 희망이 됐으면 하면서 오늘 경제 돋보기 마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는 28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 지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경남도민에게는 실익이 없고 행정과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울경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 시장 군수들도 박완수 지사가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지지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통영에서 제21회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백년의 수산 1번지 경남, 수산업 경영인으로부터 시작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정두환 멍게수화식 수협장이 경남수산인상을 받았고 90여 명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짝수회는 경남 남해안 7개 시군에서 열리고 홀수회는 전국대회로 개최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고성군 고성읍 기원리 안뜰의 경관 농업단지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부터 조성된 경관 농업단지에서는 논에 꾸며진 그림과 코스모스, 억새길 등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